전 27의 평범한 회사의 월급쟁이입니다. 일하고, 보고하고, 까이고, 또다시 일하고. 그런데 이런 지루한 회사 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아빠인 29살 선배님이죠. 나름 회사 내 중요팀의 팀장이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선배가 더욱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이었죠. 정말 생활의 활력소였던 선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병가를 내더니 일주일 후에나 회사로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아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유머는커녕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어두운 곳은 극도로 싫어하고 무엇보다 사무실 안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저는 선배가 아파서 기가 허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날 저녁 선배를 근처 고깃집으로 데려가 술 한잔을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참 고기를 먹던 선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야,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네? 선배,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배가 겪었던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는 얘기가 펼쳐졌죠. 원래 처음 병가를 냈을 때 선배는 아팠던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다들 알겠지만 금요일 날 병가를 낼 수만 있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대로 놀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 토요일이 선배의 결혼 기념일이었답니다. 즉, 괜찮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병가를 냈던 거죠. 평소 성실했던 선배였기에 부장은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선배는 들뜬 마음으로 펜션을 향해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1000원에서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펜션은 예상대로 분위기가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선배는 준비했던 대로 멋지게 분위기를 잡고 형수님을 막 덮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순간 선배는 짜증이 나서 문을 팍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대요. 분위기를 깨기 싫었던 선배는 형수님께 집주인이 왔었다고 둘러대곤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똑똑똑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선배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결국 그날 저녁은 그냥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획했던 대로 근처 폭포와 휴양지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근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는데 그때 화장실 칸을 누가 똑똑똑 두드리더랍니다. 다른 칸 사람이 다 찼나 보다 했던 선배는 급하게 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밖엔 아무도 없었대요.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기분이 이상하게 묘했지만
형수님과 함께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선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형수님이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근처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온다고 나가셨고, 선배는 피곤도 풀 겸 해서 샤워를 시작했는데 한참 샤워를 하다 보니 또다시 누가 똑똑똑. 이때 선배의 머릿속엔 확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첫날 저녁, 화장실,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도 무서울이 많지 똑같은 박자였다고 하더군요. 똑똑똑. 괜시레 겁이 난 선배는 문을 열어쳤겠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문을 열어둔 채로 샤워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누가 똑똑똑. 문을 열어도 없고 닫기만 하면 똑똑똑 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선배는 신경이 곤두섰고, 선배는 작정을 하고 현관 앞에서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날 때 바로 훔쳐보기로 하고 아주 씩씩거리면서 현관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1분쯤 뒤 또다시 들리는 똑똑똑 소리. 선배는 바로 문구멍을 통해 밖을 확인했는데 밖엔 형수님이 서 계셨다고 해요. 안심한 선배는 문을 열어줬는데 근데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형수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건지 굳은 안색을 하고 들어와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오빠, 문 열어줘. 고기 사왔어." 라는 소리가 들렸고, 선배는 설마 하며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형수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싱크대 위에 찬장이 부서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선배가 아주 만약에 따라 들어갔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더랍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선배는 형수님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평소 유머와 장난기가 많았던 선배의 말을 형수님이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주인에게 연락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선배 또한 안심을 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들리는 소리. 톡톡톡. 그제서야 형수님도 서서히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다려도 그칠 줄 모르는 똑똑똑 소리에 선배는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을 확인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0분 정도를 지켜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때 집주인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했답니다. 선배는 영문도 모른 채 지갑과 핸드폰, 차키만을 챙기곤 형수님 손을 잡고 불이 나게 집을 빠져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닫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선배는 뭔가를 봤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손을요. 선배는 집주인을 붙잡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묻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안 나타나서 전 손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나오려는데 근데 등 뒤쪽이 서늘해지면서 보이진 않지만 손님 방으로 누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이씨, 그게 다른 분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1년 전에 손님이 처음 묵었던 방에서 웬 아가씨 하나가 죽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놀러 왔다가 여자가 술 사한다고 나갔다가 강도를 만난 모양이에요. 아가씨는 칼에 찔려서 겨우겨우 방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에 있던 친구들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노크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래서 뭐 결국 그 말을 들은 선배는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제게 말을 했던 그날까지도 그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하면서 넘겨야 했으나 선배의 얼굴이 너무나도 공포에 질린 얼굴이어서 전 도저히 이게 거짓말이라고는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가장 놀라우고 가장 무서웠던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선배의 형수님은요.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누구의 소리였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PS 이제 할 말을 좀 적으셨는데 그것도 마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선배에게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믿기 힘드실 줄 알지만 정말 쉬라고 선배 형수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신 거 회사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동안 힘들어하던 선배도 다 털고 일어나 다시 웃는 모습으로 돌아왔었고요. 근데 그랬던 선배가 저에게 하는 말이 병가를 내고 형수님이랑 같이 펜션에 갔다니. 더군다나 선배가 말한 3시간 거리에 있다는 펜션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배에게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고 믿은 전 조심스레 선배에게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선배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스레 제 눈앞에서 형수님께 늦는다고 전화를 해야 한다며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분명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래 자빠질 일이었기에 전 선배가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서자마자 통화 목록을 살펴봤는데 제 앞에서 통화했던 1월 4일 오후 11시 그것의 통화 기록은 존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일이 있는 후 다른 직원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선배와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져갔고 결국엔 프로젝트 건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고 전 회사를 옮기게 되었죠. 하지만 선배가 아직도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요 이야기 어때요? 무서웠죠? 자, 누구의 소리였을까? 이야기였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